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상한 80% 완화가 내달 1일부터 적용됩니다. 아파트 준공 후 주택 가격이 15억 원이 초과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선 잔금 대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 지역으로 분류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의 정보 공개가 추진되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사무실,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상업 업무용 건물 거래 건수가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거래 시장이 위축된 반면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여전히 수요가 살아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월세 난민 빨간불에 정부가 민간 등록 임대라는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한번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대책인데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금융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매입 임대 활성화 등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자, 과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시장의 방향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도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D1 리얼티에스의 조범식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위축돼 있고 또 하락한다라는 이런 연일 언론에서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크게 이렇게 다 하락한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게 그 안에서도 하락하는 지역이 있고 그 안에서도 또 상승하거나 보합하는 지역도 또 있거든요. 다 지금 현재 하락하니까 어떻게 해야지라고 단순하게 고민하실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또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 앞으로 회복하고 또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니면 더 하락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지금 미리미리 선별하고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자 이런 고민들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생방송으로 이런 고민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답답한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책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예,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에요. 네.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32평 이제 거주하고 투자하고 매수할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예. 성남에 있는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자, 지금 30평형대 실거주하시면서 그래도 향후에 좀 가격이 빠지진 않을지, 미래 가치가 충분한 지역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부분 우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지금 랜더스원이 지금 올 한 2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입주가. 예, 9월 예, 신규 아파트인데 지금 이 신규 아파트를 지금 매수하는 게 나은 건지 예. 또 이 거주 목적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사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 이게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일단은 위치를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분당에 위치해 있는 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8호선이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고 8호선은 이 신흥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예.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입주가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공급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하면 굉장히 큰 강세를 폈던 시장이 바로 2, 3년 전의 시장이에요.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신규 아파트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던 그런 시장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좀 금리가 오르고 있고 또 올 말 정도에는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요거 매수하시려면은 대출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자 부담도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고 좀 앞으로 좀 가격이 좀 빠지고 하락한다고 그러니까, 또 외곽권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 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매수 타이밍을 좀 늦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금리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지금 한시적으로 배제가 되면서 그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급매물로 시장에 지금 매물들이 나오면서 가격들이 지금 하락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거는 올 하반기 때 추가적으로 이 금리가 더 오르고, 올 하반기 때 금리가 더 오르게 되면 아마 내년 상반기 또 내년 중순까지는 고금리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시기 때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시기 때까지는 굉장히 많이 수요가 위축돼 있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가격대들이 좀 조정이 되는 흐름으로 갈 거예요. 저는 그 시기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내년 중순이 좀 지나면 2023년 이제 한 6, 7월 뭐 이런 중순이 지나면 이제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많이 더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 시기가 되면 소폭 금리를 또 하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신호는 이제 금리가 다 올랐구나, 이제는 서서히 낮추는 시기로 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때 소유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기 때 우리가 이제 가격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좀 하락 조정이 됐다 치더라도, 자, 요 시기 때부터는 그러면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회복할 수 있느냐, 내지는 또 보합으로 가던가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 지금 서울이 뭐 지난 2, 3년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신규 아파트가 강세를 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지역 신흥동 일대 같은 경우가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살펴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성남에 있는 수정구 일대, 이 신흥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000세대 정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하늘채 랜더스원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만 입주 물량이 7,000세대예요. 그러면 실제로 필요한 수요량보다 입주 물량이 7배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당장에 뭐 지금 현재 전세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이라는 이런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전환하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자, 이 입주가 2달 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이 7,000가구가 실질적으로 입주가 되면 전세, 특히 전세 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도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중순 때 당장 회복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뭐 공급 때문에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언제가 가장 그러면 저점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냐? 저는 지금 입주되는 단지들 있잖아요. 예. 이 단지들이 한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실제로 비과세가 완성이 되는 그런 주택으로 바뀝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비과세 물량들이 시장에 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예. 자, 그때 좀 가격대들이 다시 이제 뭐 손바뀜이 되면서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가격이 좀 회복하는 시기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 중순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입주되고 나서 한 2년 차 정도 됐을 때 시기 때 그때가 가장 저점 시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신 거 금액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한 12억에서 14억 정도 나와 있다. 예, 예. 그래서 11억 정도 요 정도 금액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오르고 이런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서 전세 가격도 좀 소폭 하향 조정되고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면 대략 한 10%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는 흐름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한 9억에서 10억대 정도의 금액대 요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면 이 시점이 가장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정도 금액대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10억대 미만으로 가격이 좀 하향 조정이 되면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으십시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금액대가 지금보다 더 저렴하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가셔라라고 결론을 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좀 기다렸었다가 요 금액대 잘 보시고 시장 흐름 잘 보시면서 타이밍 잘 잡아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기 침체와 또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만큼 매수 타이밍을 조금 더 뒤로 잡아보시길 권유드렸습니다. 매수세가 좀 둔화되면 가격 조정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시기 놓치지 마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저희에게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또 투자할 곳을 찾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강남구 논현동 172-1 이제 신축 빌라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예, 투자를 해도 될지 고민스러워서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논현동 네. 172-1. 네. 여기 지금 다세대 주택 보고 계시고, 네. 여기 지금 매수 가격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을까요? 한 6억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 목적으로만 매수를 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빌라를 보셨는데 네, 뭐 우리가 강남에 굉장히 빌라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논현동을 딱 이렇게 보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거기 뭐 모아타운 같은 거 추진한다고 아, 그래서요. 이제 개발에 대한 뭐 이런 얘기도 네. 나오니까 예, 이쪽을 맞아요. 좀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볼까 지금 요 고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은 잘 보셨어요. 특히 이제 강남권으로 이렇게 집중을 해서 이 안에서 뭔가를 좀 투자를 해볼까라고 생각하신 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좋은 선택이라고 제가 네. 결론을 내드리고 싶어요. 네. 자, 최근에 강남이 지난 2달간 금리가 오르고 또 급매물이 나오고 그러면서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시장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 2달간 금액대 흐름을 보면 유일하게 서울권 내에서 상승한 지역들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네. 자, 그 두 곳이 어디라면 바로 강남하고 예. 용산이에요. 용산. 예. 예, 예. 아마 뭐 뉴스에서도 잘 보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예. 네. 자, 그럼 왜 강남하고 용산, 다른 지역들, 외곽 지역이라든지 또 그동안 관심이 많았던 지역들은 가격이 이렇게 하락 조정이 되는데 왜 강남하고 용산만 가격이 상승을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 두 지역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똘똘한 동네, 똘똘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지역이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보합으로 가거나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내지는 네. 떨어지더라도 다른 지역보다는 더 적게 떨어지고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은 똘똘하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두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똘똘하다라고 보느냐? 바로 이 강남과 용산 지역에 굉장히 대규모의 개발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뭐 공원도 만들어지고 업무타운도 만들어지고 또 교통계획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강남은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세요. 아, 여기 개발 계획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강남도 굉장히 강력한 개발 계획들이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삼성역 있잖아요. 네. 삼성역 역세권에 여기 한전부지가 개발되면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이 지역이 개발되고 네. 또 이 경부고속도로 있죠. 이 경부고속도로도 앞으로 부분 이제 입체화되면서 지하가 진행됩니다. 네. 또 그리고 여기 서리풀공원 일대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4차 산업 중심의 업무타운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거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강남역 일대, 뭐 교대역 일대 요 지역도 과거에 이제 부지 있죠.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들도 앞으로 이제 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되고 확정이 됐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이 어떤 뭐 강남에 큰 영향을 주느냐? 자, 강남 같은 지역은 이런 개발만 진행되더라도 주변 지역이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지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삼성동이에요. 삼성동에 이게 한전부지가 매각되고 여기에 GTX 2개 노선이 들어선다, 또 지하 도시가 개발된다, 이렇게 뭐 굉장히 강력한 개발 계획들이 나오고 진행되다 보니까 이 삼성역 일대 주변 지역에 있는 땅 가격이 대략 한 5천 정도 하던 평당가가 지금 현재 1억 4천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주변 지역에 그냥 오래된 빌라들 있죠. 30년 된 빌라. 네. 이런 굉장히 오래된 빌라들이 많은데 이런 빌라들이 뭐 재개발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쩡히 있는 그런 빌라들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 가격이 뛰니까 이 빌라들이 4억 중반 하던 빌라들이 지금 현재 14억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10억 가까이가 뛰었거든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지가 상승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지가 상승이 연결될 수 있는 지역들 위주로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그런 투자 지역이거든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서초대로라든지 또 서리풀공원 주변 지역에 있는 서초동 그리고 방배동 일대라든지 또 이 경부고속도로가 지하가 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이 반포동 일대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만히 있어도 뛰는 지역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가 상승으로. 자, 그런데 최근에 강남의 이런 뭐 주변 지역의 개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강남에 가장 취약한 건 뭐였다라면 이런 빌라 지역들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들이 대부분이에요. 개발이 진행이 되지는 않았던 지역인데 이제 뭐 강남권은 재건축 말고는 그러면 공급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런 개발 계획들을 완화시켜주고 강남도 이제는 재개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길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시작은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강남권 일대, 특히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서울에 조합 설립이 된 이제 확실하게 지정이 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한 139곳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40여 곳 정도가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어요. 굉장히 뭐 50세대 미만의 또 100세대 미만의 나홀로 단지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주변 시세가 워낙 압도적으로 높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나홀로 아파트로 만들어지더라도 굉장히 수익성이 높아라고 하면서 가로주택이 완화가 되고 또 7층짜리가 12층, 15층 이제는 충수까지도 없애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활성화됐었는데 자, 그래도 조금 아쉬우니까 공급을 늘리기에는 좀 아쉬우니까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여러 개를 모아서 진행할 수 있는 모아타운을 지금 현재 뭐 서울시에서 본격적으로 지금 시동을 걸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번 달에는 공모 1차가 마무리가 됐고 이번 달에 지금 또 추가 공모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바로 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들이 강남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이냐? 일단 방배동 있잖아요. 방배동
방배동은 공모를 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오히려 모아타운 후보지 대상지로서 지정을 해버렸어요. 실은 네. 그래서 강남권에서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방배동 일대입니다. 네. 그래서 방배동이 지금 현재 모아타운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은 지금 보신 데 있죠, 논현동. 네네. 예, 논현동 일대하고 또 논현동 사이에 보면은 그 경부고속도로 중간에 보면 반포일동 있잖아요. 네, 맞아요. 반포일동도 지금 현재 모아타운을 움직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개포동이라든지 네. 또 대청마을이라든지 네. 이런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을 좀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논현동을 보신 거예요. 이제 개발되니까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동의서도 걷어가지고 조건들 맞춰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서 또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지정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어야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수가 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는 네. 앞서 얘기했던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있죠. 네. 이런 지역들 주변 지역에 모아타운을 앞으로 이제 2차, 3차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자, 그래서 네. 논현동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네. 논현동도 여기도 모아타운 진행돼서 지정되면 예. 여기 엄청날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지정이 안 될 걸까지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을 예. 때는 주변에 막 개발이 집중돼 있는 지역, 즉 지가 네. 상승만으로도 안전하게 뛸 수 있는 지역. 가장 대표적인 게 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에 대한 부분도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주변 지역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포일동이라든지 네. 또 서리풀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진행되면서 앞으로 업무타운이 들어서는 그 주변 지역, 방배동이라든지 네. 서초동 일대가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안전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아, 그 이 네. 안에서도 특히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모아타운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주변 지역도 분위기를 타면서 본격적으로 모아타운이 움직여질 수 있고, 특히 방배동은 방배 5구역, 뭐 6구역은 이주 수요가 끝났지만 뭐 13, 14, 15구역 이렇게 주택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주 수요도 나올 지역이거든요. 네. 자, 네. 그러기 때문에 이 임대료조차도 더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 자, 예, 그렇다 예. 보니까 저는 이런 세 지역을 좀 보시는 게 좋은데, 네. 이 중에서 지금 반포일동 있잖아요. 네. 반포일동은 벌써 이제 뭐 동의서 걷고 막 움직이고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다 보니까 네. 벌써 가격대가 좀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비싸더라고요. 예. 투룸 신축 기준으로 보자면 네. 뭐 좀 작은 거는 8억 5천, 네. 조금 좀 큰 거는 10억대에 지금 네. 매매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 다 떨어진다는데 여기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쉽다. 네. 그래서 아마 논현동을 보신 것 같아요, 예, 맞은편에. 맞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여기보다는 여기도 뭐 좋긴 하지만 오히려 방배동이나 서초동 일대 쪽으로 이쪽으로 좀 포인트를 주시고 이쪽으로 좀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투자 전략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모아타운까지 움직이게 되면 더더욱 좋아지겠죠. 네. 자, 그래서 대표님, 저는- 한 2억 예. 정도로 투자가 가능한가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배동도요? 지금 아, 여기도 예. 방배동도 그렇고 서초동도 네. 그렇고 이 방배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의 신규 단지들이 대략 한 6억 중반에서 7억대 정도를 하고 있는데 네. 전세가가 강남 높잖아요. 아, 그래서 예. 전세가를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2억에서 2억 5천이면 충분히 들어가거든요. 아, 자, 네, 그래서 이런 지역, 서리풀공원 주변 지역 위주로 일단은 보시고 네. 이쪽으로 포커스 잡고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주변의 큰 호재들과 그리고 강남이라는 입지를 보았을 때도 논현동 괜찮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아타운이라는 어떤 큰 호재가 또 기다리고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요. 이 모아타운 계획이 있는 서초, 방배, 그리고 반포 이런 쪽들 위주로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네, 저는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24평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은데 의견이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강서 힐스테이트 매수 계획 갖고 계시다고요.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매수 가격 어느 정도에 책정되어 있을까요? 지금 한 11억에서 11억 중반까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당한 가격인지 매수 타이밍 괜찮은지 전망 궁금하실 텐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마곡지구 딱 붙어 있는 강서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좀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 이쪽을 보신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직장이 마곡이고 아, 마곡의 직장이시구나. 지하철역도 가깝고 해서 네네.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아까 금액대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 좀 요거 뭐 한 11억, 12억대 요 정도 시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요거 뭐 전액 다 현금으로 들어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현금 6억 정도에 예. 대출 한 6억 정도 해가지고 1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를 보면 5호선 우장산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15년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깨끗한 그런 단지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강서 힐스테이트가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배 정도가 가격이 뛰었거든요. 네. 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뛴 이유는 바로 마곡지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곡지구 안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뭐 33평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17억, 18억대 이 정도까지 시세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마곡지구 안에 이 직장인들이 막 들어서는데 마곡지구 공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자, 마곡지구는 실은 2013년, 14년 요럴 때 굉장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안 좋았던 서울의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던 시기였거든요. 네. 자, 그 시기 때도 유일하게 올랐던 지역이에요. 특히나 이제 마곡지구 안에 있는 신규 단지들, 엠벨리 단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엠벨리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 시기 때 서울이 미분양 물량이 4,300세대로 역대 가장 많은 미분양 물량이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시기 때는 공항 옆에 서울 서쪽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굉장히 변두리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한 4억대에 나왔어도 미분양이 났던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하루아침에 상점백회가 되듯이 가격대가 반전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마곡지구가 본격화되면서 가격들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시기 때도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특히나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뭐 확정이 되고 넥센, 이랜드, SOL 같은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이런 대기업들이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확정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앞으로 한 16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서는 지역인데 실제로 마곡지구 안에 공급량은 1만 2천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뛰었어요. 근데 그 주변 지역 중에 이 내발산동이나 발산동이나 이 화곡동 일대 이렇게 마곡지구에 붙어 있는 이 지역이 굉장히 교육 환경도 좋고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주변 지역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좋다 보니까 이 지역이 가장 먼저 뛰었습니다. 마곡지구 안쪽 다음으로 외곽 지역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 뛰었던 지역이고 그 다음에 둥촌지구라든지 또 가양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 다음으로는 뛰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보자면 가격대가 조금 많이 상승한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 깨끗한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는 시세가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뛰었던 단지예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분위기 좀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금리 오른다. 특히 금리 오르면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는데 지금 대출 비중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자, 이럴 때는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뭐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고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많이 받고 또 금액대가 높은 단지들 이런 단지들은 가격대가 좀 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유는 대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가격이 좀 소폭 하락하겠죠. 네. 자, 그런데 여기는 회복하거나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 바로 마곡지구가 아직 미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마곡지구가 한 10만 명 정도가 입주가 됐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한 6만 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이 안쪽은 이미 좀 고가고 주변 지역으로 많이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되면 좀 소폭 하락했던 게 바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이 바로 마곡지구 주변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 말, 내년 상반기 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그때 좀 금리가 좀 완화되는 시점, 또 그리고 금리 이런 부담에 대한 정책들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정책들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네. 다만 강서 힐스테이트를 좀 보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보다는 아직 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지역이 어디냐? 이 발산동하고 화곡동 일대 말고 위쪽에 보면 등촌지구하고 가양동 일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 지금 20평형대 보셨을 거 아닙니까? 가격대 12억이니까. 네. 그래서 20평형대가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 등촌지구하고 가양동 같은 경우에는 30평대가 지금 현재 12억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평형대가 더 큰데도 금액이 똑같잖아요. 자, 네. 그만큼 여기가 가격대가 조금 더 저렴하고 이유는 주택들이 좀 허름하다. 오래됐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발상동만큼 아직 편의 기반 시설이 완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이 지역이. 물론 등촌지구는 좀 뭐 가양동에 비해서는 훨씬 더 거주 환경이 좋아요. 네. 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허름한 주택들이 재건축이나 그죠? 네. 리모델링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신규 아파트로 좀 바뀌게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부족했던 이 편의 기반 시설이 앞으로 더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화곡동처럼 또 발산동처럼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등촌지구하고 가양동이에요. 네. 그래서 좀 기다리셨다가 좀 가격대가 좀 안정화돼서 저점이다. 좀 내년 중순 정도 돼서 금리가 좀 완화되는 시점, 요런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저는 화곡동보다는 등촌지구나 가양동 있잖아요. 네. 가격대 비슷하니까 여기 지역의 재건축이라든지 리모델링을 볼 수 있는 그런 단지들 위주로 그때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네. 지금보다 좀 기다리시기를 바라겠고 그때 네. 들어가실 때는 오히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위주로 보시고 찾아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가격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매수 타이밍 생각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시장의 움직임과 흐름 보시면서 결정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부분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매수하실 시점쯤에 다시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요.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가격이 하락될 것이다, 또 조정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지역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 또 보합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지역을 보시는 게 맞고요.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빨리 좀 매도하고 그런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시는 게 맞다. 또 이렇게 하락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다리시는 게 좋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저기 방송에서도 이렇게 많이 알려드리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의 입장, 또 주택이 몇 주택이냐, 또 무주택이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또 직장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해야 될 지역들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 안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재테크 전략, 또 매수 전략들이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런 1:1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재테크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 분들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시고 안전한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 대면 상담 통하셔도 많은 정보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1968번님의 문자입니다. 인천시 소래 LH 4단지 82제곱미터 투자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거주 목적은 아니신 것 같고요. 인천 쪽에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데요. 그 지역이 이제 인천 지역이 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경기권 일대가 지금 하락 조정이 되고 있지만 나중에 또 뭐 회복하는 기점으로 보자면 공급량을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앞으로 2, 3년간 공급량이 한 9만 가구 정도로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인천에 필요한 공급량이 지금 4만 5천 가구 정도 필요하고 나머지는 좀 오버되어 있는 상황이다. 즉
공급 과잉 지역이 바로 인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 조정이 좀 되더라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 목적이라면 알맞지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좀 부족한, 지금은 가격이 좀 눌리고 있지만 추후에 다시 반전될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보시는 게 좋은데요. 바로 서울권이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권 쪽으로 좀 투자 전략을 다시 포커스를 돌리셔가지고 서울 쪽에서 투자 전략 가져가시는 방법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요. 다른 투자 계획 잘 세워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요. 9983번님의 문자입니다. 동작구 사당 우성 2단지 62제곱미터 거주 중입니다. 향후 전망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사당 우성 2단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당 우성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호재가 있죠. 바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우리가 소위 우국신이라고 합니다. 우성, 극동, 그리고 신동아 이런 주변 단지들과 함께 이 통합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4,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에 또 리모델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입지적으로도 이 수역 역세권에 위치했고 굉장히 강남에 대한 접근성 또 나중에는 또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리모델링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고 또 완성이 되는 시점이 되면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이 자꾸 막 가격이 막 빠지고 서울시장의 가격이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호재가 확실한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좀 빠지더라도 중도를 지켜가면서 좀 길게 보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노원구 중계동 중계주공 2단지 18평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유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해서요. 노원 중계주공 2단지 여기 지금 거주도 하고 계세요? 아니요, 지금 전세로 주고 있습니다. 네네. 몇 년 정도 보유하셨어요? 17년도에 매수했었거든요. 2017년에 매수하셨으면 5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계셨는데 자, 지금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하면 가격 상승 여력 있는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 이야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017년도에 매수를 하셨으면은 굉장히 좀 가격대가 그래도 저렴할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이 좀 올라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여기 위치를 보니까 우리가 중계동에 위치해 있는 상계역에서 좀 가까이 위치해 있는 이 중계동 2단지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 중계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아무래도 밑에 쪽에 우리가 서울의 3대 학군이라고 할 수 있는 중계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고 또 거기에 앞으로 경전철까지 여기가 계획돼 있다 보니까 다소 좀 아쉬웠던 교통도 해소가 되고 또 이런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학군도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이 중계동이 좀 아쉬웠던 거는 주변 지역의 단지들이 좀 오래됐다. 좀 노후된 단지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호재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면 바로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리모델링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중계동 일대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가격대가 좀 눌리고 좀 금매가 좀 나온다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수요가 탄탄한 지역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호재들이 앞으로 계속 오는 지역 그리고 지금 상계주공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소형 평형대 위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단지예요. 자, 그런데 이런 단지들도 좀 용적률이 한 200% 초반, 207% 정도 요 정도 되는데
조금 좀 애매한 용적률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재건축이 좀 더 완화가 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도 완화가 되고 또 재건축 초과약 이익 환수도 완화가 되고 이런 굵직굵직한 규제뿐만 아니라 또 용적률 상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조금 가격이 좀 빠고 있고 급매물이 좀 나온다고 해서 고민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재건축이 본격화되는 시기 때까지는 최소한 보유를 하셔야 된다. 특히 이게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금방 또 회복이 진행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재건축 내지는 리모델링 어떤 쪽으로 가든 간에 이런 주택 자체 정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때까지는 보유하셔도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가격이라는 게 부동산은 좀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가격이 주춤하더라도 잘 기다리신다면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저 지금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에 롯데캐슬 파크나인 34평에 거주 중인데 네. 요거 전망이 어떨지 갈아타기 해야 될지 해서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보유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년 됐어요. 2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요. 예. 혹시 매도를 하게 된다면 보고 계신 지역도 있으신가요? 아니요, 딱히 없어요, 지금. 일단은 지금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여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와 함께 전망에 대해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요거 뭐 신규 아파트잖아요. 입주된 지 네, 얼마 네. 안 돼. 정말 새 아파트인데 네. 아마 입주하고 나서 가격대가 좀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예. 분위기를 좀 보니까 거래도 별로 없고 또 나와서 거래되는 거 보니까 급매물로 거래되면서 또 시세도 좀 낮아지고 있고 좀 이런 분위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자,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경기도지 않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경기권 같은 경우에 최근의 가격대, 최근 2달간의 가격 흐름을 보면 실은 뭐 하락했다 이렇게 봅니다. 분명 하락한 건 맞습니다. 수치상. 그런데 자세히 뜯어서 들여다보면요. 상승한 지역도 있고 또 보합한 지역도 있어요. 그리고 하락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락했냐라고 본다면 하락한 지역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거나 보합한 지역들이 뭐 예전에는 10군데 중에 8군데가 상승했던 지역이라면 이제는 반대로 하락하는 지역이 8군데고 상승이나 보합으로 가는 지역이 2지역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경기권에서 그러면 상승을 하거나 보합을 했던 지역이 대체 어딜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로는 일기 신도시예요. 일기 신도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도 있고 평촌도 있고 일산 또 중동 또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3번.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거나 보합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기 신도시가 지금까지는 재건축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런 일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했다 보니까 실제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면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많은 수요자들이 안전한 지역,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찾다 보니까 오히려 급매물들이 나오기보다는 그냥 정상 거래가 되면서 가격이 보합으로 가거나 상승하는 흐름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하락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자, 하락한 지역들은 어떤 지역들이냐? 거의 대부분이 입지가 좋은 신규 아파트들이 급매물이 많이 나왔어요. 자, 그 이유가 어떤 거냐? 지난 2, 3년간 이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신규 아파트들이 굉장히 특히 역세권에 있는 입지가 좋은 단지들이 가격대가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성북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거 성북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신규 아파트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신분당선 역세권에 있고 또 신규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내에서도 평균적으로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오른
그리고 1,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지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소폭 하락하고 또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이런 흐름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빠졌어요. 자,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여기 굳이 이 성북역 역세권에 있는 신규 아파트 굳이 꼭 여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면 저는 조금 더 투자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지금 앞으로 핫해질 수 있는 일기 신도시 있죠? 네. 예, 일기 신도시 쪽으로 한번 갈아타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분명 이 지역도 호재는 있어요. 어떤 호재가 있느냐? 바로 용인 쪽 여기 플랫폼 시티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업무타운 얘기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완성이 되려면 앞으로 한 6년 정도는 더 기다려야 돼요. 자, 그 시기 때까지 가격이 눌렸다가 좀 천천히 회복하는 흐름으로 진행될 것 같다 보니까 저는 지금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이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가격이 뛸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당장 1, 2년 안에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으로 투자 관점이 조금 더 많다라면 갈아타시게 하시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일기 신도시 중에 우리가 분당 있잖아요. 분당. 네. 분당은 지금도 한 15억, 16억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좀 지금 아마 요거 정리하시고 요 금액대에 맞춰서 가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분당 말고요. 이 특별법의 특징은 뭐냐면 꼭 일기 신도시만 재건축이 완화가 되는 게 아니고 노후된 그 택지지구 있죠? 네. 노후된 택지지구도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당 일대 우리가 정자동이라든지 순회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억대를 하고 있는데 10억 이상이죠.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근데 위쪽에 보면 여기 야탑동이 있어요. 야탑동이 지금 현재 11억에서 12억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 충분히 재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쪽에 보면 이 미금역이라든지 오리역 일대 요 지역들도 동천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주변 지역에 있는 단지들도 비슷한 금액들을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까지 1등으로 많이 뛰었던 신규 아파트에서 앞으로 좀 많이 뛸 수 있는 이런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쪽으로 갈아타시게 하는 게 투자 관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보면 야탑 있잖아요. 네. 야탑동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동천역이나 오리역이나 또 이런 지역들 역세권에 있는 단지들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가 충분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을 한번 갈아타게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고 그 지역들 잘 둘러보시고 금액대 맞는 데가 단지가 있다면 충분히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갈아타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결론 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는 실거주는 좋지만요. 투자 관점 일기 신도시라든가 노후 택지지구, 단기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 위주로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투자 상담 원하는 분들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매수하는 게 좋을까? 특히 뭐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많은 분들이 좋은 건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안에서 상대적으로 좀 아직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이 있나,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도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자, 그런 지역들이 어떤 지역인지 또 그리고 그 지역들 안에서 어떤 형태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1:1 상담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 고민하시는 분들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이런 재테크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때에 부동산 투자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실 겁니다. 1:1 대면 상담 통해서 알찬 정보 많이 얻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2638-397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